자, 지난 주말 폭우가 쏟아지면서 대형 땅꺼짐, 침수 등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과거 기상 상황 기준으로 만들어진 방제 시스템은 한계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극한호우를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 방안 짚어봅니다. 부산과학기술대 정진교 첨단공학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자, 사상구 도시철도 공사 현장에서 그 땅꺼짐 교신도 현장 가 보셨죠? 예. 깊이가 8m나 됩니다. 예. 이게 극한호우다 아니면은 그 주변의 공사 때문이다. 예. 원인을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첫째 법률적으로 정의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도시철도가 건설되고 있는 도시철도가 지금 시공 중인 현장이 붕괴되면서 2차적으로 다른 붕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예.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영향이 봅니다. 있다. 예. 법률적으로. 그런데 본 현장은 네. 지금 그 철도가 건설 중인 것은 손상이 거의 없습니다. 옆쪽에 흙들이 땅꺼짐 현상이 생겼기 때문에 네네. 이거는 간접적이고 다른 복합적인 원인이 있지 않나. 예.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정밀 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원인 조사에 대한 규명을 해야 옳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도시철도 공사 현장 때문이다라고 단정하기엔 그 현장 자체는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 연관성을 단정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데.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주변에 그 땅꺼짐이 올해만 8번째 생겼다라는 것에서 많은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 그렇다면 또 발생할 우려나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체적으로 다각적으로 제가 원천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면은 지금 도시철도가 건설 중인 이 전체 구간이 이 실개천이나 예전에는 하천이었습니다. 이 지역을 70년도 말에 쓰레기 매립장으로 활용하다가 일부 양질의 토사도 매립된 지역이 있기는 하지만은 거의가 우리가 양질의 토사라고 보기 힘든 폐기물이나 폐비닐, 캔 이런 종류들로 이루어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학적으로 굉장히 이쪽 구간이 불안정한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가 있다. 애초에 그런 요인이 좀 있었다는 말씀이신데.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또 여기 현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산의 경우가 시간당 우리 건국 이래로 시간당 비가 가장 많이 왔을 때가 시간당 15mm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은 20mm, 30mm, 40mm 해서 80mm까지 계속 작년부터 기록을 갱신하면서 비가 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러한 흙 구조를 가진 상태라면은 도시철도 공사가 아니었더라도 일부 붕괴가 조금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당초 그 집안 자체가 이전에 쓰레기 매립장이었다라는 특징 더하기 누적된 강수량, 그러니까 그날만 극한호우가 왔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추세적으로 계속 비가 왔다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아까 간접적이고 또 복합적이다라고 원인을 말씀하셨는데 이 뾰족한 대비책이 없다는 게 더 불안감을 좀 더하고 있는데 예방 대책은 없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것의 예방 대책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 서울 우리나라 전체에서 이러한 땅꺼짐 현상이 생긴 것이 정식적으로 보고된 게 1,300여 건입니다. 그런데 부산은 그나마 조금 2% 미만대의 싱크홀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 미만의 부산시가 그런데 꾸준하게 유지 관리를 해왔지만은 극한호우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지금 마련되지 않고 있고. 말 그대로 자연재해에 따른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기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꾸준한 상시 모니터링이 도입이 돼야 되고요. 우리가 16개 구군에 전부 다 현대 장비를 보유를 하고 예방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그는 시스템적인 문제를 갖추지 않는다면은 예. 이러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생길 수 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지금 이제 시민들이 놀랐던 부분이요. 부산에 여러 이제 땅 꺼짐 뭐 포털 있었습니다만 예. 이 정도 그 트럭이 빠질 정도의 크기는 좀처럼 보기 힘든 크기란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은 이 정도 크기는 사전에 감지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나요? 아닙니다. 지금 본 현장에는 지금 도시철도 구간에 전체적으로 8번의 땅 꺼짐 현상이 예. 있었는데요. 여기는 그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서 예.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상시 감시를 해왔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땅 꺼짐 현상이 생기면서 그 미리 직시를 하고 네. 제지를 했는데도 트럭이 돌진해 오는 바람에 예. 지금 그 차량이 예. 침몰되는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네네.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모든 구조에 있어서 현장에서 유지 관리 시스템은 아주 잘 이루어지고 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번 극한호우의 만조기까지 겹치면서 침수 피해가 예. 발생을 했는데 매번 이 침수가 상습 침수 구역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예. 생기는 곳에만 그렇게 됩니다. 예, 이걸 예. 구조적인 한계로 좀 인식을 해야 될런지 뭐 답답하네요. 부산은 지리적 그 여건과 지형적인 영향 때문에 특히 이 바닷가 저지대의 경우에는 해수면보다 훨씬 땅이 낮은 쪽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극한 호우가 올 시에는 많은 양의 비가 일반 예전에 구축해놨던 인프라로 통과할 수 있는 하수 용량이 부족합니다. 배수가 배수 능력을 거죠? 이미 한계를 벗어나 버리는 거죠. 그리고 바닷물의 수위면이 높아지다 보니까 저지대에는 상습적으로 침수가 계속 반복해서 그렇군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결국은 현재 이제 호우 방제 시설로는 지금의 극한호우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건데 그러면 대비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배수 용량을 늘리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일반적으로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프랑스 파리의 경우에는 도시가 형성될 때 이미 이 도시 하부에 대용량의 하수도 시설을 400년 전에 이미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소형차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터널로 이루어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롤모델 삼아서 일본에서는 이런 침수 피해가 굉장히 잦다 보니까 도쿄 같은 경우에는 전 지역이 이 빗물 저류조, 빗물 터널을 설치를 해서 그 지반 아래에 지하에 빗물 터널을 설치를 해서 이것을 가둬 놨다가 갈수기 때 또 화장실 물이라든지 도심지 정원수비라든지 물을 활용하는데 재활용하는 물순환 정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겠군요. 도입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빗물 저류조 사업단이 발족이 돼가지고 올해부터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지금 시점에서의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극한호우에 이제 취약한 시설물이 교량이나 뭐 앞서 얘기했던 우리가 도로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부산시의 전체적인 이 재난 방제 시스템 어떤 부분에 좀 보완이 되는 게 종합적으로 필요할런지요. 이거는 지금 이런 그 기후 변화에 따른 극한 호우가 비록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지금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여 년 전에 TF팀이 만들어져서 거기에 따른 많은 비가 왔을 때도 지금 오는 비 자체가 산성비거든요. 굉장히 부식에 취약합니다. 도로 자체도 산성비가 맞을 때에는 도로 파손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료 개발이라든지 또
또 코팅제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알겠습니다. 전문가 그룹의 연구를 지속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배수와 상관없이 다른 부분도 종합적으로 좀 더 개선할 방향을 찾아야 된다는 거는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호우를 막을 수는 없지만 재해로 인한 피해는 최소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수고했습니다. 부산과학기술대 정진교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